그것도 정신분석을 쭉 공부하다가 자기 아이디어들이 쭉 나오는데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기저기 논문을 써보고 사람들하고 발표를 하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배관시당하고 배척당하고 그런 속에서 이분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있는데 기존 사회가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이해할 만한 소장학자들을 모아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론들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처음 프로이드도 마찬가지. 프로이드 정신분석을 하면서 처음에 수요 모임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비엔나에서 수요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토론하던 그룹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정신분석을 나중에 만든 그 그룹이에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깨친 부분, 자기가 꼭 보통 프로이드 얘기만 가지고는 사람을 돌볼 수 없는 자기애적인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프로이드 방식으로 안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것만 고집하고 치료가 안 되면 이 사람이 저항이 심해서 그렇다. 이건 분석이 불가능한 사람이었다. 그럼 결국 누구 책임이에요? 모르게 되는 책임. 치료에 실패하면 이 사람이 저항이 워낙 심해서 이건 안 돼. 아니면 또 하나 계속해서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가장 큰 저항, 그래서 분석이 불가능한 지점은 뭘로 봤냐면 프로이드가 두 가지를 봤어요. 남성의 경우에는 수동적인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성적인 게 아닌데 이게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성이 되고 싶지 않은 저항이라고 봤던 거죠. 또 하나는 여성의 경우에는 남근 선망. 남성처럼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가 나오면 이것이 신경증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여성이 여성다워야지. 그걸 벗어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항이라고 본 거죠. 여성성을 자기적으로 가져가지 않고 오히려 남성적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저항이 심해서 도대체 이 사람은 여성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었던 맹점들이 있는데 그 맹점들을 보면서도 제도화된 정신분석 연구소라는 게 제도화된 정신분석 연구소가 그런 협회 이런 것들은 이제 공동의 인터레스트 뭐라고 할까요?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 그룹에 들어올 사람과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골라내는데 창설자 정신분석을 창설한 프로이드의 의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웃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 선생님의 말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두려움 속에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코웃에 나중에 우리 조금 교과서 읽으면서 보겠습니다만 이 사람도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자기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솟아나는데 이걸 남에게 드러냈을 때 그 반응들이 너무 거칠게 돌아올 가능성이 있고 잘못하면 자기가 쌓아온 정신분석가로서의 어떤 소셜 스테이터스가 위협받는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면서도 또 한편에서 용기 있게 사니까 그게 만만치가 않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 혼자는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디스커션 그룹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혼자만은 자기의 케이스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내 이론에 걸맞는 케이스들을 당신들이 좀 서로 디스커션하고 그걸 기록으로 좀 남겼으면 좋겠다. 그래야 뒷받침이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케이스 북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지지하는 그룹들의 힘으로 어떤 자기 심장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 그룹이 백업을 했기 때문에 자기 심장이 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르시시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기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기애적이라고 할 때 여러분 느낌은 어때요? 자기애적이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오늘 큰 주제니까 누가 당신 참 자기애적이다고. 그런데 나르시시즘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어감은 어떤 느낌으로 자기만 유아적 또 이기적 전능감 건강한 자기애도 있지 않나요? 건강한 자기애. 여기서는 건강한 자기 말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요즘 PR 시대니까 자기에 대해서 네. 좀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자기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표현하는 것, 근데 그 드러내는 것도 자기애죠. 그렇지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건 자기에 대한 셀프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 말고 자기 안에 자기 존중감이냐, 내가 나를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애는 나쁘다고만 생각을 하지 우리에게 얼마나 자기애가 필요한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할 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근데 프로이드가 봤던 부분에 어떤 조금 맹점이 뭐냐면 나르시시즘과 대상사랑 이 다른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나르시시즘에서 대상사랑으로 바뀌어야 이게 건강한 사랑이라고 봤다는 얘기예요. 그 자기의 단계에는 대상사랑으로 옮겨가기 위한 전 단계고 자기애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아직 성숙이 안 된 거라고 봤는데 코웃은 그걸 조금 달리 봐. 나르시시즘 자체하고 대상사랑은 별개로 본 거예요. 그래서 나르시시즘 자체는 독립된 발달 라인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나르시시즘은 이 대상사랑하고 상관없이 계속 성숙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르시시즘이 극복해야 될 단계가 아니고 병리적인 나르시시즘하고 패탈라지컬한 나르시시즘하고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코웃은 그 개념을 그렇게 이분법으로 카렌 호나이 같은 분은 어떤 그렇게 이분법으로 보죠. 건강한 자기애가 굉장히 필요한데 많은 경우에 병리적인 자기애 때문에 자기의 트루 셀프를 살아내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렇게 이론 구성을 하기도 해요. 이론 구성을 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코웃은 이걸 병리적인 나르시즘과 건강한 나르시즘을 따로 구별하기보다는 초기에 이 나르시시즘이 점점 성숙해 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한 나르시시즘으로 간다. 어떤 이론주의 비슷하게 한 거죠. 나르시시즘은 전능감이나 대상을 이상화하고 자기가 세상에 제일 잘난 것처럼 하는 이 단계가 건강한 누구에게나 패살라지컬한 게 아니고 이 단계가 필요하다. 이게 충분하게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는 단계를 거치면서 그러면 안전해지면 자기가 정말 전능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건강한 셀프 시스템, 건강한 자기 존중과 또 한편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앰비션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내가 거대 자기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라고 처음에 우기는데 엄마가 야, 네 주제를 알아? 네가 무슨 작은 아이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지만 부모는 그래 너는 슈퍼맨보다 네가 훨씬 더 잘하지. 원더우먼보다 너는 이쁘고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격려해주는 아이들은 나중에 가면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아도 그것이 그 현실을 수정해 나가면서 점점 자기가 기가 죽지 않고 자기 자존감이 셀프 이스팀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자기가 전능하지 않은 것까지 받아들일 힘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의 자존감도 있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앰비션을 자기의 야망이라고 할까요? 야망을 나쁜 야망이 아니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이 캐롤라식으로 얘기하면 리얼 셀프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자기를 양육해주는 이 대상들, 주위의 환경에 있는 것들이 처음에 우쭈쭈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아이를 기죽이지 않고 키워야 된다는 얘기야. 언제까지 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어디까지? 언제까지 해요? 언제까지? 우쭈쭈? 평생. 평생. 어. 부모는 부모만 아니라도 주위에서. 그리고 부부간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기 남편이나 자기 부인도 우쭈쭈가 필요하다. 제일 잘 안 되는 건데. 받는 우쭈쭈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우쭈쭈 해주는구나 하고 알아차릴 때까지. 그렇죠. 그거는 어렸을 때보다는 나중에 지금 좀 나이가 들어서는 근데 칭찬과 격려와 지지라는 말이죠. 그렇죠. 응. 그런 말이죠. 응. 그러니까 영어가 이제 좀 더 정교하게 버벌라이즈 되는데 아주 우리가 언어가 없을 때부터 부모가 해주던 거가 필요하죠. 초기 단계 아이의 전능감, 그러니까 과대자기, 거대자기, 그랜디오스 셀프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이 시기에. 그래서 그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아까 그 하긴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여기 평생이에요. 평생. 정도의 차이예요. 적절한 좌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좌절이 있지만 적절한 좌절이 일어나면서 현실을 가져가면서 과도성이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이런 칭찬이나 지지, 옹호, 이런 그 나르시스틱 서플라이라고 하죠. 자기애적인 자양은 계속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아적으로 그렇게 전능적으로 모든 걸 다 아는 이미 자기가 성숙해가면서 현실을 알지만 그렇지만 또 자기의 야망도 있잖아요. 앰비션이라고 하는 건 현실은 없지만 좀 더 자기 추구하고 싶은 건데 이때마다 길을 꺾는 배우자가 있다고 한다면 힘들죠. 슈퍼맨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이제 그래도 자기 가지고 있는 그래 어린 시대의 슈퍼맨이지만 나이가 들면서도 거기에 걸맞는 슈퍼맨을 또 추구하는 거죠. 싹을 다 네. 뭐냐? 정신 차려. 이게 성장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자녀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됐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죠. 이제 다 됐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성숙 이론이 우리가 잘못돼서 보통 사춘기 되면 다 성숙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성숙은 평생 필요하다. 그래서 언제까지라는 그 단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코웃의 얘기를 돌아가자. 코웃이 나르시시즘이라는 이런 자기애적 성격 장애나 자기애적 행동 장애 있는 사람을 적절하게 도울 수 있는 이론을 이렇게 대성한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 문제가 자기의 가장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결핍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을 보여요. 코 자신이요? 코 자신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좀 이따 더 공부를 하겠지만 그런데 나는 그 증거가 뭐냐면 이분이 자기 지지그룹 소장층 많은 때리고 소장 그룹을 항상 거느리고 그리고 자기 집에 사람들 꼭 초청해서 같이 와인 파티하고 그러면서 이분들로부터 격려가 필요했다. 팔로워들이죠. 팔로워들. 자기 지지 그룹이 필요했다. 근데 프로이드가 자기의 비밀 결사대를 조직했던 것하고 똑같아요. 프로이드 자기에게 반론을 제기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니까 이걸 지켜낼 비밀 위원회가 결성이 됐어요. 정신 분석을 지지할 어떤 ICG라는 걸 만들면서 교수님들 여러분들이 그 시크릿 커미티 멤버로 오늘 초대받으신 거예요? 다 걸려들은 거예요. 아닌데 반대 세력이 안티도 필요하고 주시면 발전하기 위해서 안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그랜드 셀프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거기에
이게 건강한 나르시시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위 환경이 되어주는 환경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코웃이 자기 돌아갈 때까지 계속 나르시시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건강한 동의가 필요하고 지지가 필요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우리도 지지와 격려가 필요한 거지 그거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고 내가 너무 유아적이라고 너무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 그렇게 흉봤는데 유치원생이야? 그러면 그 코어드 지지 집단 예, 중에 예. 멤버들 예. 혹시 그 이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요. 혹시 누구? 그 당시에 쟁쟁한 그래서 코웃이 돌아가고 나서 그 이후에 자기 심리학이 큰 학파로서 성숙할 수 있었던 건 그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이 논문을 쓰고 이렇게 훌륭한 이 책도 그 제자 그룹에서 나온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앨런 씨가 그 당시에 같이 곁에서 지근거려서 보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리 그랜디오스 셀프라고 하는 게 우리 자기애가 실제는 필요해요. 근데 이게 계속 어린애처럼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이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나르시시즘이죠. 그래서 자기의 셀피시즘도 필요하지만 자기 한계도 알아야죠. 나 혼자 이 ICC를 다 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병리적 나르시시즘 내가 빠져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와 같이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나는 첩경이에요. 그 대상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랜디오스 셀프라고 하는 그 과대자기 측면을 제가 좀 우리 ICC 얘기, 제 얘기까지 섞어서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또 하나는 우리가 아이들에게서 이 자기애라고 하는 두 가지로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두 가지 영역으로 코웃은 봤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불안할 때 앵사이티가 많으면 어때요? 애들이 겁나면 내가 힘이 세다고 내가 믿어야 되잖아. 내가 슈퍼맨이야. 그러면서 내가 달랠 수가 있는데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정말 센 애를 만났어. 그럼 내가 아무리 슈퍼맨이라고 그래도 쟤한테 맞을 것 같아. 그럼 내가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 무서워. 우리 아빠가 정말 힘센 사람이야. 그러면서 애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아빠 얼마나 힘센 줄 알아? 그러니까 자기의 불안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이 나르시시즘의 두 가지 축이 있다는 얘기야. 하나는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내 부모가 최고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적 부모 원상이라는 거야. 아이디얼라이스드 퍼렌털 이마고라고 하는 게 이상적인 부모 원상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아주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가 이상하고 쫓아갈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 어떤 부모가 이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라고 할까요? 이상적인 대상 역할을 포기해버리면 이 나르시즘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허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상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프리에더프론 환자를 만날 때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는 분들이 선생님 정말 선생님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가 꼭 따라가고 싶은 분이에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들어요? 반대라면서. 자백하고 싶죠. 그러지 마세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나를 디스클로스 하고 싶은 생각이 생기죠. 근데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겁이 나가지고 아빠 힘세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빠가 야, 앞집에 철수 아빠가 나보다 더 힘이 세. 저번에 씨름했다고 나 졌어. 그럼 얘가 철수한테서 어떻게 철수로 만나면 얘가 기가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나를 이상화와 있는 것은 이상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 이상화 대상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코우시 봤던 것은. 근데 교수님, 예. 여기에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를 할 때 그 예. 원상이라는 게 실제 부모랑 달라서 원상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심재인 거니까. 실제 리얼리티 속의 부모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도 아이는 이상적인 부모를 갖고 싶잖아요. 그래 이상적인 부모를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실제 부모가 그렇게 이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떤 이미지로 외면에 이렇게 상으로 되어 있어서 원상이라는 네, 부모가 그렇죠. 예, 이미지죠. 그런데 그것은 현실 부모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아이가 만들어놓은 판타지 아니에요? 판타지이긴 하지만 이 판타지는 완벽한 목표. 그러니까 내적 대상과 외적 대상은 항상 멜라니 클란식으로 얘기하면 프로젝션과 인트로젝션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럼 내가 부모 원상을 만들었지만 부모한테 우리 아빠 훌륭하지 그러면 아빠 그래 아빠도 잘하는 게 있어 라고 그냥 받아주면 이 부모 원상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데 아빠가 야 네 아빠 형편없어 너는 잘 아빠처럼 되지 말고 좀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해버리면 어때요? 자기가 킵하고 있는 이 이미지가 확산이 나버리잖아. 이상화가 안 일어나니까. 네, 이상화가 안 일어나. 근데 이상화 대상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거죠. 그러면 이게 아이가 엄마가 이제 부모가 네. 이상적 부모 원상으로 해야 할 부모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 다른 대상이라도- 위치에다가 갖다 놓을 수도 그렇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고식으로 얘기하면 이 부모 원상 중에 초기에는 보통 어머니가 부모 원상이 될 수도 있겠죠. 어머니가 어머니로부터 돌봄을 못 받으면 아버지라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런 역할들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부모라고 하지만 부모는 어떤 돌보는 사람이 대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초기 대상에게서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자기의 나르시즘이 지지를 못 받으면 이 나르시즘이 초기에 잘 받아들여지게 되면 조금씩 optimal frustration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시죠. 최적의 좌절. 실제로는 엄마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엄마가 더 예쁜 사람이 있는 걸 자기가 봤어요. 저 서울에서 이사 온 애 엄마 봤더니 아주 멋진 엄마가 우리 엄마가 최고인 줄 아니까 봐요. 애가 안다면 디스일루저먼트가 일어나죠. 그렇지만 내가 그 정도는 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빠보다 더 힘센 사람을 만나도 그거 자체 때문에 큰 문제가 안 생기는. 점점 현실을 디스일루션먼트라는 게 깨몽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꿈에서 조금씩 깨져나가더라도 그래도 자기의 원래 이상화된 것에 일정한 조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부모를 이상화한다는 건 나중에 자기 이상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상적인 것을 꿈꿀 것인가 하는 것은 부모가 얼마나 이상적인 사람인가 어떤 자기의 사이키를 구성하기 위한 원재료가 부모잖아. 근데 원재료가 훌륭한 게 있어야 나중에 건축물이 제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이 이상화 대상이 없다고 한다면 자기의 이상화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상적인 부모 원상이다. 그래서 이상적인 대상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게 사실은 좀 그냥 이론적인 거죠. 사실은 이게 아이 때는 어때요? 대상과 자기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분리 개별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내가 훌륭하면 내 엄마도 훌륭하잖아. 엄마가 훌륭하다는 건 내가 훌륭하다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임상적으로는 이게 구별해서 보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게 코우스의 입장이죠. 그래서 어떤 임상적으로 이런 개념을 구별화해서
이론화하는 게 실제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 나쁘지 않다. 그렇지만 두 개념은 굉장히 밀접하다는 걸 이야기했죠. 다 용어를 다를 뿐이지 나도 잘났고 우리 부모도 잘났어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 표현을 한쪽에서는 그랜디오스 셀프라고 여기 용어를 썼고 이쪽에서는 아이디얼라이즈드 퍼렌털 이마고 이렇게 썼지만 둘 다 이상적인 거죠. 그래 나도 잘나고 부모도 잘났다. 그래야 내가 잘난 사람이죠. 합쳐야. 그 이제 이건 이론화하는 방법이에요. 캐런 오나이 같은 분은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보통 병리적인 현상에서 아이디얼라이즈드 셀프라는 용어를 써버려요. 현실적인 있지 않은 이상적인 자기, 그러니까 리얼 트루 셀프가 아니고 아이디얼라이즈드 셀프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지나친 경우죠. 그러니까 이게 지나치게 자기 트루 셀프가 아닌 이상화된 셀프만을 자기라고 믿고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병리적이라고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 병리적인 부분을 어쩌면 잘 설명해낸 게 캐런 오나이라고 보여요. 그렇지만 코우스의 이론은 어떤 면에서는 건강한 나르시시스트의 형성을 나르시시스트의 발달 과정을 정교하게 설명해내고 있는 부분에서 또 코우도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어요. 두 사람 다 같은 현상을 보면서 이론을 한쪽에서는 패살라지칼한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신경증은 트루 셀프를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신경증이 생겼다고 아이디얼라이즈 셀프를 쫓아가는 것 때문에 신경증이 생긴다고 하는 이론을 갖고 이쪽 코우 라인에서는 이 나르시시즘 자체도 독립된 발달 라인이니까 이걸 하나의 발달 과정으로 봐서 독립된 발달 라인이라는 측면에서 세심하게 나르시시즘이 잘 발달하도록 도와준다 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용어는 그렇게 쓰지 않았지만 병리적인 상태로 가지 않고 건강한 나르시시즘으로 성숙한 머초한 인격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나르시시즘을 보호해 주느냐 하는 쪽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접근 방법은 굉장히 다르긴 하지만 임상적으로는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우스의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거죠. 나르시시즘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하나는 거대 자기 혹은 과대 자기라고 하는 자기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아주 유아적인 것에서부터 나중에는 한쪽에서는 셀프 이스팀, 자기 자존감과 그리고 야망, 추구, 또 한쪽에서는 이상적인 자기, 이상적인 부모 원상으로서 내가 이상적인 사람이 되고 나의 이상을 만들어내는 거란 얘기죠. 건강한 이상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건강한 이상을 한쪽에서 만들어내고 또 한쪽에서는 야망과 그리고 자기 자존감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내가 현실 속에서 뭔가 바르게 추구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걸 추구하는 힘을 가진 사람, 이거 건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 야망은 있는데 그 건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이 야망을 추구하지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이상을 또 추구하는 게 있어야죠. 현실만 그 이상을 추구하면서 그리고 이상의 축을 놓치지 않으면서 또 한쪽에서는 자기의 야망을 실현하는 이런 건강한 사람을 어떤 이분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 이런 건강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저반과 함께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분들, 이러한 건강한 나르시시즘, 성숙한 나르시시즘까지 가지 못하는 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클리니컬하게 임상적으로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가지지 못한 분들을 돕는 방법에 대한 이론을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 낸 분이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코우시 봤던 것은 코우스는 원래 이고 사이칼리지스트죠. 그러니까 자아심리학자였는데 마지막까지 1971년에 코우시 자기 분석이라는 책, The Analysis of the Self라는 이 책이 처음 자기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을 낼 때까지만 해도 프로이드의
클래시컬한 이론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프로이드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프로이드 자기 이론이지만 어떻게 쓴 프로이드의 역동 이론 그리고 프로이드의 드라이브 티어리나 그리고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 이런 프로이드의 이론에 잘 맞추어서 자기 이론을 설명하려고 애를 썼는데 1977년에 자기의 호복이라는 책이 두 번째 책이 나오는데 그때부터는 자기의 독립선언을 해요. 근데 이 두 번째 책이 나오기 전에 이분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이제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벗어나서 자기의 이론을 이제 자기 셀프 사이클러지를 이고 사이클을 분리시키는 독립선언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984년도에 나온 책이 자기의 치료, 자기의 치유라는 책인데 그 책은 코우시 사후에 출판된 책이에요. 그래서 가장 여러 가지 논문도 많지만 이분이 만든 책은 3권이 가장 유명한데 이번에는 이 3권의 책을 여러분들은 다 다룰 거예요. 서울에서 하는 강의는 그 중에 1만 강의하고 여러분 이번에 셀프 사이클 1, 2를 다 여러분들 이번에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강의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코웃의 삶의 역사 그리고 이분이 추구했던 것 그리고 이분의 특히 이론의 발달 과정 이론이 과거의 이고 사이콜로지스트나 클래시컬 사이코 애널리시스의 이론을 아주 초기에 이분이 1940년에 시카고에 가서 시카고에 있는 정신분석 연구소에서 교수가 됐어요. 그 시카고의 정신분석 연구소에서 자기가 프로이드 강의를 했던 거가 있어요. 2년 과정. 그 프로이드 강의한 내용이 여기 우리 책에 실려 있는데 우선 우리 오후에 좀 이따부터는 그 공부를 좀 할 거예요. 우선 프로이드를 깊이 알아야 드디어 코웃의 이론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코웃 이론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연계점이 없기 때문에 프로이드 따로 코웃 따로 있어 혼란만 가중되죠. 코웃의 이론이 나온 배경에는 프로이드 이론이 항상 배경에 깔려 있어요. 그 배경에서 어떻게 처음에는 프로이드하고 같은 이론에 머물다가 그 뒤에는 어떻게 자기의 독립적인 입장으로 갔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30시간을 코웃과 같이 지냈던데 아마 이렇게 집중적으로 저도 코웃을 강의해 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이 모델인데 또 새로운 히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코웃과 함께 30시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어떤 면은 여러분들이 다 좋은 셀프 이스템을 가지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제가 여기 수업 참가 자격에다가 건강한 셀프 이스템을 가진 분이라고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반응자 받는 근데 아마 우리가 30시간을 끝낼 무렵에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건강한 셀프 이스템을 가지고 여기서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애를 써보죠.